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48세 강민서님의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촉망받던 천재 건축가가 20년 동안 시장 반찬 가게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잔혹한 진실. 그녀의 인생을 설계한 진짜 설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그녀를 질투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과 그녀의 대학 동기 사이에 숨겨진 불륜의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4월 15일 새벽 4시 평택 전통시장 상가 2층 좁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서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씻을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는 곧장 1층 반찬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을 반복하며 몸에 각인된 습관이었죠. 인서야, 오늘도 무 10박스 들어왔어. 어제 김치 다 팔렸으니까 오늘은 200포기 담가야 해. 시어머니 박옥자는 이미 도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묻는 게 아니었죠. 지시였습니다. 네, 어머니. 민서는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파란색 방수 앞치마. 20년 동안 수십 번 바꿔 입었지만 색깔만은 항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색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큰 대야에 물을 쏟아 붓고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4월이지만 새벽 찬물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손마디가 시큰거렸지만 민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리듬, 같은 두께, 20년 동안 셀 수 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한때 제도판 위에서 건축 설계도를 그리던 손이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3D 모델링을 만들어내던 서울대 건축학과 수석 졸업생의 손이었습니다. 2000년 2월, 그녀는 졸업식장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한빛종합건설 인사팀장이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민서 씨, 3월 5일 첫 출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 박준혁도 축하해줬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 대리였지만 민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결혼하자. 내가 성공하는 모습 곁에서 보고 싶어. 그렇게 그들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월 말 간소한 예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민서는 입사 전까지 시간이 촉박했지만 준혁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동안 시혼여행도 못 갈 거잖아.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3월 2일. 민서는 극심한 입덧으로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속이 강한 편이었는데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건강한 아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서는 멍해졌습니다. 입사가 3일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준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의 남편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던 것을. 민서야,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하지.
회사는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인신 초기는 진짜 조심해야 한대.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건설사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이면 좀 진작 말씀하시지. 이미 계약서까지 썼는데. 다시는 우리 회사 지원 못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입사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월. 입덧이 심해진 민서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잖아.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고 혼자 하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너 입덧 좀 나아지면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애 낳고 나면 또 집에만 있어야 하고.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나는 애 낳고 나면 다시 회사 알아보고 싶은데.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때가. 지금은 잠깐만 도와드리는 거야. 우리 엄마도 외로우시잖아. 잠깐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11월 딸 서연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 만에 민서는 다시 반찬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여기서라도 일해.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둘째 아들 지훈을 낳았습니다. 민서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애들 좀 더 크면 조금만 참아. 민서는 몇 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서울, 경기도 건축사무소 여러 곳에. 하지만 돌아온 건 거절 메일뿐이었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깁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습니다. 나이와 조건을 고려하면 신입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민서는 좌절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건축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잠깐만이던 약속은 20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오전 10시 시장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평택 전통시장 재개발 조합 발족, 복합상가 신축 예정.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상금이 평당 800만 원이래. 드디어 여기도 재개발되는구나. 하지만 시어머니 박옥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 이 가게 안 팔아. 여기가 내 무덤이야. 그날 밤 민서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진단 결과를 담담히 말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환자분,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을 너무 억누르고 사신 거 아니에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때 병원 대기실 탁자 위에 놓인 건축 잡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 인물이 보였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건축사 대상 수상 최유진. 민서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민서는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이 제 인생이니까요. 여성이 꿈과 가정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건 환상입니다. 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서는 20년 전 졸업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이 그녀에게 했던 말. 넌 진짜 천재야. 나는 너 절대 못 따라가.
근데 넌 애 낳고 일할 수 있겠어?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남자들은 우리 발목 잡는 존재거든. 당시 민서는 유진을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옳았다는 것을. 퇴원하는 날, 민서는 집 창고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제도판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그렸던 졸업작품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도 다시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딸 서연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도면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대학 과제로 준비 중인 평택 전통시장 리모델링 설계안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선, 기둥 배치, 구조적 안전성, 장애인 접근성,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여기 동선이 꼬였네. 이렇게 하면 화재시 대피로가 막혀. 그리고 이 기둥 위치는 구조적으로 하중을 견딜 수 없어. 엄마,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도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미안. 그냥 궁금해서. 서연은 다가와 도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아세요? 교수님도 못 찾아낸 건데.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너처럼 건축학과였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울대 건축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한빛종합건설 설계팀 입사도 확정됐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시장에서 반찬 파세요? 민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가졌어. 입사 일주일 전에 임신을 알았지. 그래서 포기했어. 나 때문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도면을 내려놓고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 이제는 늦었어.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20년 전 실력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최유진 소장님 밑에서 인턴하고 있어요. 최유진 건축사무소요. 엄마도 아시죠? 엄마 대학 동기시잖아요. 최 소장님은 지금 국내 최고 건축가예요. 저는 최 소장님처럼 될 거예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예요.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죄송하지만 엄마가 20년 동안 반찬만 팔았다는 사실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 최유진 소장님이 총괄 설계자로 참여하세요. 저도 보조로 들어가요. 서연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서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마저 꿈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20년 만에 건축 관련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기본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몰입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덮고 반찬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택 전통시장 재개발 조합장 김태수는 책상 위에 쌓인 설계 제안서를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고급 상가 브랜드 입점, 세련된 외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이주 기간이 최소 3년, 임대료 상승폭 300%, 기존 상인 중 70%는 재입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재개발이 아니라 쫓아내기잖아. 그때 우편함에 도착한 익명의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을 위한 진짜 설계입니다. 김태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3D 모델링 파일이 실행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설계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계별 리모델링 방식이었습니다. 1단계 A구역 공사 B구역 영업 유지, 2단계 B구역 공사, A구역 영업 재개, 영업 중단 기간 구역당 3개월, 전체 6개월 임대료 인상 50%, 이내 기존 상인 재입주율 95%,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설계안은 현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노인 고객 비율, 주차 공간 부족, 화재 안전, 모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즉시 조합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회에 소집합니다. 놀라운 설계안이 들어왔어요. 같은 시각, 민서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은 배추를 씻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야 해. 기둥 간격을 1m 더 벌려야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준혁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평택 전통시장 재개발 진행 건설사로 선정됐어. 민서는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건축사무소랑 하는데? 최유진 건축사무소 너도 알지?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이 진짜 대단해졌더라. 오늘 저녁에 같이 미팅했는데 완전 프로야. 근데 재밌는 게 조합에 익명으로 들어온 설계안이 있대. 상인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래. 유진이가 그 설계안 보고 싶어 했어. 민서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설계자 신원을 밝히래. 그래야 공식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설계자 누구일까? 진짜 실력자인 것 같던데.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의 설계자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조합 총회에서 공식 발표하고 싶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김태수. 민서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건축가로서 자신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합장 김태수는 민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서 씨. 박 사장님 댁 며느리시잖아요. 반찬 가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그 설계안을 제가 그렸습니다. 김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진짜로요? 그 말에 민서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캐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수정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D 모델링이 실시간으로 구현됐습니다.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분 후 김태수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준혁의 차가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소파 옆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최유진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명함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 선배님, 그때 그 이야기 다시 하고 싶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민서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그녀는 명함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는 명함을 준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진이가 요즘 잘 나가는 건축가잖아. 그때 그 이야기가 뭔데?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랑 나랑 동아리 선후배였잖아. 하트는 왜 그린 거야?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민서는 준혁의 휴대전화가 거실 소파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연의 생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최유진과의 대화창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늘 미팅 후 한잔 할까요? 유진아. 20년 전 오빠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너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야라고 했잖아요. 오빠가 민서 선배 선택한 거 잘 모르겠어요. 그 선배, 오빠보다 똑똑해서 선택한 거죠. 근데 지금은 반찬 가게 아줌마잖아요. 이번 프로젝트 제가 총괄 설계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오빠랑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때처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준혁은 유진을 사랑했던 거야?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차선책?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책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2000년 1월 2일 유진이한테 고백했다. 근데 거절당했다. 선배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랑만 사귀거든요. 너무 창피했다. 유진이는 예쁘고 똑똑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건가.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0년 2월 3일 민서와 사귄다. 유진이 동기 민서는 착하다. 유진이처럼 날카롭지 않다. 2000년 2월 25일 민서와 결혼한다. 내가 민서랑 결혼하면 유진이도 날 무시 못할 것 같다. 민서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0년 3월 5일 민서가 임신했다. 솔직히 당황스럽다. 하지만 이제 민서는 회사 못 들어가겠지. 내가 민서보다 못하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 유진이한테 무시당한 것도 이제 서력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서는 착하니까. 엄마 가길도 거절 못할 거야. 유진이한테 전화했다. 유진아, 나 민서랑 결혼했어 라고 했더니 유진이가 웃더라. 민서 망했네요. 천재가 주부로 살게 됐네.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복잡했다. 민서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사랑 때문에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녀를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성공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유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이 민서를 가두려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다이어리를 책장에 도로 꽂았습니다. 준혁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해?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최유진, 너도 대가를 치를 거야. 며칠 후 김태수 조합장은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서 씨, 큰일입니다. 최유진 건축사무소가 공식 참여한대요. 그쪽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민서 씨 설계안이랑 정면으로 붙게 됐어요.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대학 동기, 같은 나이, 48세. 한 명은 국내 최고 건축가가 됐고, 한 명은 20년간 반찬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 사이에는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무대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평택 전통시장 재개발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시장 근처 문화센터 대강당. 상인 120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는 2개의 발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최유진 건축사무소, 오른쪽 강민서. 민서는 오른쪽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때 왼쪽 부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서야.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유진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0년 만이지? 많이 변했네. 아니, 늙었다고 해야 하나?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반찬가게 아줌마가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 근데 내 딸 서연이 우리 사무실 인턴이야. 알고 있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하더라. 너랑 달라. 그 애는 엄마처럼 인생 낭비 안 할 거야.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은 부스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참, 민서야. 준혁 선배 잘 지내?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는데 선배 말 많이 해. 글쎄 20년 전에는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손이 거칠어졌다고. 같이 있으면 반찬 냄새 밴다고. 숨 막힌다고. 민서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 우리 남편이랑. 유진은 손톱을 보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뭐, 눈치챘어? 늦었네. 20년이나 걸렸어?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준혁 선배, 원래 나한테 반했었어. 20년 전에. 근데 내가 차버렸지. 실력 없는 남자는 싫거든. 그래서 선배가 너한테 간 거야. 차선책으로 선배가 다시 내게 왔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불렀지. 준혁 선배, 20년 만에 다시 나한테 고백하더라.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고. 유진은 민서의 반응을 즐기듯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준혁 선배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착해서, 순종적이어서, 가두기 쉬워서 선택한 거야. 실제로 가뒀잖아.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유진아, 너도 불쌍한 여자구나. 뭐, 20년 동안 내 남편을 잊지 못하고 집착했다는 게, 그리고 지금도 기혼 남자한테 매달린다는 게, 국내 최고 건축가라면서 남자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이 시장에서 사람들의 삶을 배웠어. 진짜 설계가 뭔지 배웠어. 너는 건물만 그리지만 나는 사람을 그려. 유진은 비웃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근데 현실은 달라. 넌 20년 동안 낙오자였어. 오늘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유진은 붓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 실력 인정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건축은 현장이야. 너는 현장을 몰라. 오전 10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발표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최유진 건축사무소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유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3D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평택전통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찾아올 만한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상인들은 감탄했습니다. 진짜 멋있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돈 많이 벌겠다. 하지만 유진은 이주 기간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언급했습니다. 이주 기간은 약 3년 예상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에 맞춰 조정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서 씨의 발표입니다. 민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박 사장님 댁 며느리 아니야? 반찬 가게 하는 건축가야? 말도 안 돼. 민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서입니다.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박 사장님 댁 며느리네.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 서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녀의 설계안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제 설계안의 핵심은 단계별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계속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단계로 A구역을 먼저 공사합니다. 이때 B구역은 영업을 유지합니다. 3개월 후 A구역이 완성되면 상인분들은 A구역으로 이동하고 B구역을 공사합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최유진은 3년이라고 했는데 민서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기존 대비 50% 인상으로 제한합니다. 재개발 이후에도 여러분이 이 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옥자 사장님께서 30년간 지켜온 장류 저장고입니다. 스크린에 시어머니의 오래된 저장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공간을 허물지 않고 전통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재개발입니다. 상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휴식 시간. 최유진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상적인 발표였어. 하지만 현실은 달라. 6개월 만에 공사를 끝낸다고 불가능해. 그리고 임대료 50% 인상? 그럼 수지가 안 맞아. 투자자들이 절대 안 해. 민서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투자자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상인을 위한 설계를 했어. 유진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반찬이나 팔았구나. 넌 비즈니스를 몰라. 민서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는 사람을 몰라.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건물만 봐. 나는 20년 동안 여기서 사람을 봤어. 새벽에 일어나 물을 썰고 손님을 맞이하고 비 오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설계의 기준이야. 유진은 한 발짝 다가서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가 조합총회 준비하는 동안 준혁 선배 나랑 호텔에 있었어.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기억나? 선배가 늦게 들어왔지? 미팅 때문이라고 했을 거야. 거짓말이야. 나랑 있었어. 그리고 선배가 말하더라. 유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민서는 의무감일 뿐이야 라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프로젝트 설계안 만들고 있다는 거. 누가 내게 알려줬는지 알아? 준혁 선배가 다 불었어. 내 설계 아이디어, 진행 상황, 전부 다. 준혁 선배는 내 편이야. 민서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그럼 너는 내 아이디어를 미리 알았는데도 이렇게 졌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너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자신밖에. 너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상인 120명이 각자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A안 최유진 건축사무소, B안 강민서. 민서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개표가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최유진 건축사무소 35표,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서 85표.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그녀는 이겼습니다. 상인들이 민서를 둘러쌌습니다. 민서 씨, 고마워요. 우리 삶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조합장 김태수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 씨, 당신이 이 시장을 살렸어요.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강민서 씨는 전문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요. 20년 경력 단절자가 어떻게 공식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습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민서 씨. 당신 남편 박준혁 씨가 제 사무실에 당신의 설계 아이디어를 미리 흘렸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 저한테 정보를 팔았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이기고 싶어요?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이 배신했다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쪽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딸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녹취록이 나타났습니다. 최유진과 박준혁의 대화 녹음. 내 와이프가 설계안 만들고 있어. 상인들 반응이 엄청 좋대. 그래. 어떤 내용인데? 단계별 리모델링 계획이래. 6개월 만에 끝낸다고. 그 아이디어 나한테 줘. 내가 먼저 발표할게. 그러면 민서는 표절로 걸릴 거야. 아, 그게 민서 같은 애는 집에 있는 게 맞지. 나 아직도 오빠 좋아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민서는 이제 늙어서 오빠 옆에 안 어울려. 녹음이 끝났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소장님은 제 엄마를 짓밟으려 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이건 비윤리적이에요. 서연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호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밤 10시 서울 강남호텔 로비. 준혁과 유진이 함께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장님, 저는 3주 전부터 소장님을 의심했어요. 제 아버지와 소장님의 관계를.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손을 잡고 걷는 준혁과 유진. 관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륜이잖아.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를 모으느라 말하지 못했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회가 끝났습니다. 민서의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